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매우 강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올린 쇼츠에 댓글이 하나 달렸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영상을 하나 찍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단 제가 올렸던 쇼츠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진짜 집을 사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을 좀 살펴보면 일본의 도쿄는 인구가 140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인데 도쿄에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빈집이 90만 채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자산의 가치가 60억으로 평가받는 집도 지금 빈집으로 나와 있다.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화시키기가 힘든 것이고, 이게 안 팔리면 답이 없다. 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맞기는 하거든요.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빨리 고령화에 들어갔고, 신생아 비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서울의 집값이라고 안전할까? 뭐 이런 내용의 쇼츠였거든요. 여기에 달린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좀 읽어보면요, 그건 지방도시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서울 집중이 사라질 수가 없는 나라인데 미국, 일본 부동산 대기업들 전부 다 한국 진출 선언했음. 이게 무슨 시그널일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월세 가격이 현저하게 쌌던 이유는 전세가 가격 방어를 해줬기 때문이야. 이제 전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월세가 현실화가 된다. 그거 아는가? 미국은 구글 직원이 차에서 먹고 자고 한다. 그 대기업 직원이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차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곧 우리나라 차례다. 그리고 도쿄의 크기가 얼마인지 조사는 해봤나? 도쿄가 서울보다 4배 정도 크다. 도쿄 외곽 집들이 비는 거랑 서울 크기의 도쿄보다 서울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사는데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 쪽의 위치가 도쿄 외곽이다. 서울이 커져서 사실상 경기도도 서울로 봐야 된다고 하는 시각이 많은 정도인데 서울의 집값이 왜 떨어지냐?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전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건 제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아파트 가격은 안 떨어진다고. 아파트는 사놓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우리나라는 원래 그랬다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뻔한 게요, 그 현상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강남이 아니라 서울 자체의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김광규 씨가 2020년 연예대상에서 재석이 형 아파트 가격 좀 잡아줘 이런 말이 화제가 됐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올랐거든요. 실제로 이런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예 올라갈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 그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쇼츠에서 했던 말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왜냐면 저 쇼츠는 짧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긴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쇼츠 만드는 게 시간이 훨씬 덜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쇼츠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쇼츠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긴 영상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건 찍어놓고 한 달쯤 있다가 편집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쇼츠는 빨리 가볍게 올릴 수 있으니까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근데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좀 해보면요, 일단 저번에 했던 일본 도쿄가 우리나라 서울의 4배 정도는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일본 도쿄 외곽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일본의 도쿄가 서울보다 4배만큼 크다는 말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틀린 말이죠. 일단 도쿄 도의 면적은 우리나라 서울의 3.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쿄도의 인구는 1,400만 명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약 940만 명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게 좀 아닌 게 도쿄도는 23개의 특별구가 따로 있어요. 도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23개의 구를 따로 지정을 해놨고요. 이 23개의 구는 도쿄도의 핵심이자 인구가 가장 몰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도쿄 23개 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부르는 건 도쿄도가 아니라요. 도쿄도에 있는 23개의 특별구예요. 그리고 이 23개의 특별구는요, 서울과 크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인구도 970만 정도로 매우 유사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빈집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요, 도쿄의 외곽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도쿄 23개 특별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댓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울과 강원도처럼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게 번화가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장소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강남에서 빈집이 생기고 있다는 게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제가 하는 말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일본도요, 중심가의 집값은 매우 비싸요.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억 정도 되는 집이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근데 사실 도심 속에 있는 빈집과 지방에 있는 빈집은 사실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일본 도쿄도 집 가격이 비싸고요, 월세도 비싸요. 다만 저런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노령화가 빨리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이 생긴다고 해요. 실제 상속세도 엄청 높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결국 상속세랑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빈집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집도 오래되고 낙후되기 때문에 저거를 돈을 들여서 또 고쳐야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좋은 땅에 있다고 해도 고쳤을 때 돈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강남에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상속세가 비싸고 아무리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당연히 상속받아서 집을 새로 짓던가 하겠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80년대 버블 경제가 오면서 경제가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아파트나 집 가격도 역시 상승을 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자체가 집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죠. 그러다 보니 도쿄의 중심부에도 빈집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 덕분에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던 건요,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없다면요,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성장해왔던 걸 계속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이 우리나라의 전성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내려갈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서 더 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이야기할 때 세계 10위권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충 12위, 13위를 왔다 갔다 해요. 재미있는 건 인도가 5, 6위에 있는데 워낙에 땅도 크고 사람도 많죠. 나라 자체가 크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크기에 세계 13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샌가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정말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덕분에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노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겠죠. 그리고 AI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있지도 못해요. 사실 앞서 있는 게 아니라 뒤처져 있어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널리 퍼질 때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사실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10조나 되는 현금을 인터넷에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전국에다 깔아버린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계엄을 때리고 그것 때문에 탄핵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전 윤석열이 문제다, 이재명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AI 시대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부에서 대처도 잘하면서 기업들도 커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죠. 맨날 서로 싸우고만 있죠. 지금의 상황이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야 집가격도 오를 텐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이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수단이 집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성장하면서 그 많은 돈이 죄다 집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집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아파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금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비트코인에다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한다고 해도 돈 자체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게 투자한 돈을 잃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 투자하면 절대 잃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돈이 다 아파트에 쏠린 거고, 당연히 아파트의 가격은 빠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안 팔고 살면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라고 여겨진 거죠. 근데 이 안전한 투자라는 게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사고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또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랐어요. 지금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죠. 그 와중에 미국 증시와 금에 대한 투자가 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상황이에요. 사실 혼자 잘 나가고 있죠. 현재 다들 힘들다 난리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나마 제일 낫죠. 그러다 보니 돈이 미국 주식에 몰리는 상황이고요. 미국 주식은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생산되지가 않아요. 금을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금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막혀버리니까요, 금에 대해서 투자가 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인들은 계속 금을 사모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장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에만 돈이 몰릴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미국 주식이랑 금에 돈이 쪼개져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거처럼 아파트에 돈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막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저는 과거에 비하면 이게 확률적으로는 많이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빚까지 내가며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금을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처럼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